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난번에 우리가 또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 서울대가 망친 대한민국 이야기를 해서 아주 난리가 그때 났었습니다. 명강이라고 댓글도 난리 났었지요. 네. 오늘 그때보다 더 난리 납니다. 이 이대남들이 왜 극우화가 됐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지역주의. 이거를 타파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건지. 네. 그러한 이야기 짧게 한번 나눠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김누리. 자, 명강의를 해주실 분입니다. 지난번에 정말 저 너무너무 강의가 좋아서 행복했습니다. 김누리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시간 내기가 좀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자주 좀 모시고 싶은데 고맙습니다. 또 빨리 이제 가셔야 되니까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온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죠. 아, 네. 그때 그러네요. 전에 오셨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큰 변화가 예, 있었던 큰 거고요. 변화가 있었죠. 지금 한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네. 정말 사실은 대단한 민주주의거든요. 아, 예. 그렇죠. 제가 그 사이에 한 열흘을 브라질을 갔다 왔어요. 언제요? 브라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 6월 3일 이후에요? 아니. 아, 그때 그 강의하고 나서 강의하고 브라질 나서 갔다 오셨어요? 브라질 갔다 왔는데요. 예, 브라질 가서 너무나 여러 학자들을 만났어요. 네. 그때 한 12개국 학자들이 모인 그런 국제적인 심포지엄이었는데 네. 그분들이 다 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냐. 와. 어. 야.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어깨가 좀 으쓱했어요. 아, 예. 뭉클합니다, 진짜. 특히 제일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교수가 일본 교수예요. 도쿄대 교수가 제일 부러워해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는 네. 이렇게 다이나믹하냐. 그렇지. 그럼 부러워할 네. 만하지, 일본은. 일본은 지금 다이나믹이 없어요. 없잖아요. 광장 민주주의가 아예 없어요. 아, 근데 우린 광장 민주주의가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져요, 진짜. 거기에 네. 온 세계 사람들이 감동해요. 아.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뉴스로 나가니까 아, 대부분 다 광장에서 저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제압하기 어려워요. 그렇지. 너무 강력하지. 예, 저것은 성공 확률이 90% 95%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때요? 그날 바로 제 그 밤에 그 새벽에 와, 국민들이 그냥 그 여의도로 몰려가서 예? 너무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진짜 진짜 예. 와, 말씀을 드리니까 더 미치겠네요. 군인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시민들이 예. 그렇죠, 시민들이 네. 더 먼저 도착해서 장갑차를 온몸으로 온몸으로 막아내고, 막고. 예, 그 헬리콥터 타고 중무장을 하고 온 그 군인들과 맞서고 네.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한국인들을 저럴 수가 있냐. 아,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가 정말 대단한 진짜 것이고요. 위대한 겁니다. 근데 예. 우리나라 그 국민들 자꾸 음. 대한민국 비하하는 발언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말 우월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여러 얼굴이 있는 거죠. 아, 여러 얼굴이 여러 있죠. 얼굴이 네. 그런 대단한 얼굴도 네. 있고요. 대단한 얼굴도 네. 있고요. 네. 또 이제 다른 면에선 이번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아슬아슬해. 예, 얼마나 위태로운지 네. 또 본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한 거지요. 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자가 최소한 내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가 나오리라고 대부분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런데 내란 반성을 안 했다고 해갖고 자기가 후보가 됐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 예, 내란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아, 그런 자가 가장 강력한 지금 야당인 그러한 곳에 후보가 됐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것은 하시라도 아슬아슬. 또 다시 맞아.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뒤집힐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걸 보여줬죠.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 맞습니다. 그런 후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고요. 우선 두 번째 뭐겠어요? 지지한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려 몇 프로인가요? 41%였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좀 예? 많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좀 많죠. 사람들이 네. 지금 그런 후보를 지지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것이고요. 아유, 그것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간과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또 반복이 돼요. 예. 간과하면. 그래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저는 세 개의 빨간불이 켜졌다. 아, 네. 제가 네. 그렇게 좀 어떤 비유를 거죠? 하는데요. 네, 세 개. 첫 번째 빨간불은 뭐겠어요? 지역주의죠. 지역주의 예. 참 어렵다. 경상도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김문수도 그 파시스트죠. 저는 파시스트라고 아, 부르는데요. 파시스트. 예, 지금 그런 파시즘을 옹호하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지지하는 이러한 후보를 제 첫 번째, 예? 제 말하자면 제일 많은 득표를 하는 그러한 후보가 됐어요. 맞아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놀랍죠. 예, 네. 그러니까 지역주의라는 게 민주주의와 파시즘을 가르는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맞습니다. 최소한 지역주의라는 게 한국 사회를 굉장히 문제 있는 사회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다. 아, 이렇게 믿어왔어요. 아, 그런데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걸 보여줬다는 건 너무나 충격적인 네. 거고요. 두 번 이 첫 번째 지역주의는 지역주의. 예, 지역주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주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역주의는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오래된 게 아니고요. 박정희가 만들었죠. 예, 맞습니다. 박정희 박정희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폐해는 박정희에게서 시작됩니다. 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좀 국민들이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동대구역 앞에 갈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역사 의식이 없는 민족이 있는가 아, 그런 생각을 해요. 동상. 예, 동대구역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워놨어요. 나는 아,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이 가능한가? 예를 들면 베를린에 히틀러 동상을 세운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아유, 네? 큰일 나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네. 지금 박정희에 대해서 지금도 대부분이 잘 몰라요. 박정희의 문제를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문제만 한두 개 골라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겠어요? 결국은 친일의 역사. 아, 이게 박정희에게서 시작하는 거죠. 친일이에요.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 육사 만주 분교 거기서 말하자면 일본군 장교로 양성돼서 만주에서 네.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을 때려잡던 음.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해방된 나라에서 대통령이 되나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딸이 또 대통령이 돼요. 아, 네. 이것은 너무너무 부끄러운 역사고요. 바로 그런 역사 때문에 우리 한국인들은 역사 공부를 못해요. 안 가르치니까. 아,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니까 그걸 가르치질 못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거나 축소합니다. 아, 그래서 한국인들이 말하자면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고요. 그게 부족하니까 박근혜 같은 자가 또 대통령이 될 되는 수가 거예요. 있어. 이런 문제가 아주 근원적인 문제고요. 아유, 두 번째 아주 큰 문제는 바로 군사 쿠데타의 효시라는 거죠. 아, 예, 지금 박정희가 1961년에 박정희 소장이 5.16 총 들고 나와서 군사 쿠데타를 시작한 이후에 그 아류들 그렇지. 전두환, 노태우 노태우. 소장이 나와서 네. 무려 32년 동안 군인들이 총 들고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지배한 이런 야만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디네가 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윤석열한테 남아 그렇죠. 있었어. 그런 게 지금 윤석열이에게도 이어져서 남아 있었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41%를 또 획득했고. 그러니까요. 이 DNA는 계속된다고 봐야 돼요. 계속 된다고 봐야 그쵸.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육사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지금 필요해요. 아, 육사. 육사 교육이 끊임없이 이 쿠데타의 행동 대장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사죠. 아, 최근에 문장열,
문장열 교수라고 국방대 교수. 이분 자신이 육사를 나온 장군이에요. 이분이 이제 국방대 교수를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쓴 글을 보니까 네. 육사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러한 쿠데타는 계속될 수 있다. 아, 이런 걸 쓰셨어요. 그렇게 경고했어요.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내란 근데 이후에 경고한 거예요. 그렇죠. 내란 아. 이후에. 네, 그래서 이분 말씀이 정말 들을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육사에서는 민주주의자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예. 교육이 어떻길래 그런 육사 교육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제일 잘못된 게 네. 민주주의 의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없대요. 아예. 확실히 교수님이랑 예. 우리 사회 문제점들을 예.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교육으로 예, 이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교육 문제도 예. 교육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요. 63. 예. 교육. 그래서 육사 교육에서 또 하나 제가 그분 그래서 너무 놀란 것은 성찰하고 사유하는 문화가 없대요. 육사 안에. 아, 육사 안에. 성찰하고 사유하는 문화가 아예 없다. 아. 그게 가장 위험하다. 아. 왜 없느냐? 명령 체계에서는 예. 성찰하면 이거 위험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건 지휘관들이잖아요. 육사를 나온 사람들은. 음. 육사를 나온 사람들은 당연히 스스로 성찰하고 사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지시를 하고 지휘할 거 아니에요. 네. 왜 없겠어요? 육사를 창군한 자들이 독립운동한 그러한 장군들이 아니고 전부 친일파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성찰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하는 게 아니라 저지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육사를 나온 자들이 성찰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부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아.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분은 육사 교육의 대개혁을 주장하고 계신데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친일의 역사, 아. 두 번째는 군사 쿠데타의 쿠데타의 역사. 이게 다 그 근원에 박정희가 들어가 보면 있다. 박정희가 있다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세 번째. 어찌 보면 이게 더 치명적인 거예요. 지역 감정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역 감정을 만들었어요. 예, 박정희가. 지역 감정. 예, 이거 그래서 사실이야. 예, 그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네. 원래 박정희는 호남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가 호남 대통령이었다고요? 그렇죠. 그 무슨 지금 말씀이죠?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죠. 이해 못하죠. 예, 이해 전혀 못하죠. 네. 어떻게 박정희가 호남 대통령이야?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것은 호남표로 됐어요. 그래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당시에 63년인가 4년이죠. 63년 선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3년 예, 63년 대선. 대선에서 박정희가 윤보선과 붙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윤보선은 박정희를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민주당의 윤보선은 뭐라고 공격했을까요? 뭐, 예, 공산주의자라고 공산- 공격했어요. 그렇지. 빨갱이라고 박정희를 공격했어요. 그렇지.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거지. 어. 박정희가 당시에 군내에 남로당 조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라고 공격을 했고요. 박정희는 빨갱이, 나는 민주주의자. 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짰어요. 어. 윤보선이 당시에. 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박정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윤보선은 지주의 아들, 나는 농민의 아들. 이렇게 짠 거예요. 지주와 농민의 아들의 대결로 재밌네. 짠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 예, 재밌네. 너무 재밌죠. 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농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딘가요? 농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그 호남인가? 당연히 호남이죠. 아, 호남. 거기다 평야가 있잖아요.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죠. 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다 박정희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졌는데요. 호남에서 압승을 해요. 와. 호남에서 무려 35만 표를 더 얻어서 15만 표로 나중에 이깁니다. 와. 그래서 사실상 박정희는 완전히 호남 네. 대통령이죠.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와. 예. 재밌다. 그런데 네, 근데요. 1971년에 선거에서 민주당에서 당시엔 신민당이죠. 민주당 계열 정당이죠. 신민당에서 누가 나오나요? DJ. 김대중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호남의 아들이 진짜 호남의 진짜 아들이 호남의 나와요. 아들이 나와버렸어. 이거 큰일 났어.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이길 방법이 없는 방법이 거예요. 안 나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짓을 한 거죠. 뭐죠? 영호남을 갈라놓고 갈라치기를 한 거예요. 아. 김대중은 호남의 아들, 나는 영남의 아들. 이런 식으로 지역을 가지고 갈라치기를 했어요. 와. 정말- 영남이 표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니, 이기게 됩니다. 그럼 영남의 아들이라고 한 그거 가지고 그렇게 표를 몰아주고 그렇죠. 그 영혼함의 대결로 완전히 판을 새로 짠 프레임을 거죠. 짠 거지. 프레임을 영혼함의 대결로. 와.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전혀 한국 사회에 그런 지역 감정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광주 사람들이 부산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엄청 많았고요. 부산 사람이 전주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많았고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은 어디 국회의원이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김대중 어디 대통령. 국회의원이었느냐? 예, 예. 목포 국회의원이 목포 아니에요. 목포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모르세요? 진짜? 와, 이거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목포 강원도 인제 국회의원이었어요. 와, 강원도예요? 강원도 인제. 그 그래서 당시엔 인재가 그게- 지금도 예. 좀 민주당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인재가.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지역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와. 예를 들면 제가 중앙대학교 선생이거든요. 제가 있는 대학을 세운 분이 임영신이란 분이에요. 네. 임영신. 예? 이분이 전북 분이에요. 전북. 전라북도 분인데 이분도 국회의원을 했어요. 어디 국회의원을 했을까요? 예. 전북 분이 안동. 안동. 경북 안동 국회의원을 했어요. 안동.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70년 이전에는 지역을 안 따졌어요. 정치에 들어올 아예. 여력이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가 이런 지역주의를 만들었고요. 와. 그게 오늘날 오래 한국 간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왜곡시킨 거예요. 올해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도 우리 지역의 정당이면 무조건 밀어준다. 이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네. 반민주적이죠. 이건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고요. 네. 사실은 이 지역주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는 게 경상도와 전라도예요. 아이고. 여긴 사실 정치가 없죠. 일당 독재죠. 이 지역은. 음. 그러니까 이 지역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도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지역 사람들이야. 그렇죠. 거긴 정치가 없잖아요. 가장 사실상. 발전이 더디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 사실은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면 북쪽은 일당 독재인 거 우리가 알죠. 네. 중부 지역만 약간 정치가 있고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영원함이 또 일당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형적인 이러한 문제를 낳은 게 지역주의고요. 그 근원에는 박정희가 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제 넘어서요. 근데 네. 이게 보면은 혐오 정치, 갈라치기 정치, 이 프레임 정치가 너무 잘 먹히는 거야. 그렇죠. 너무 쉽고. 너무 쉬우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아유. 경상도 쪽에서 여전히 내란을 동조하는 정당이 제1당이 됐다고 하는 건 한국 민주주의에 너무나 뚜렷한 빨간불이고요. 네. 이 지역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어렵다. 넘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마 우리 사회에 들어진 그림자. 첫 번째 그렇죠. 지역주의, 두 번째 예, 두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20대, 30대, 특히 20대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너무나 커다란 그러한 선거 성향의 차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 완전 정말 네. 특이한 현상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성별하고 같이 갑니다. 그렇죠. 그 맞습니다. 정치 성향이. 예, 거의 근데 비슷하게 20대만 여자 남자가 그렇죠.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너무 다르죠.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현상이고요.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건 뭐 해방 이후에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처음 있는 현상이고요. 네. 지금 대체로 알겠지만 남성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한 27%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 거의 70% 이상이 보수 정당을 그렇습니다. 찍은 거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보수 정당과 또 하나는 사실은 수구 파시스트 정당이죠.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수구 파시스트 정당이라고 봐요. 네. 저는 그 이전까지는 수구 보수라고 불렀는데 요번에 보니까 수구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가 아니야. 쟤들 완전 파시스트 정당이죠. 파시스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렇죠.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이 수구 파시스트 정당의 젊은 이대남들이 세대의 35% 정도가 야. 지지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건 믿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예. 어제 이제 MBC에서 이대남 예. 인터뷰했던데 예. 그거 잠깐 좀 보고 와서 예, 그래요. 이야기를 그래요. 이어가겠습니다. 예. 잠깐 한번 좀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짓을 했어도 그냥 끝은 보고 가야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개엄 하나 때렸다고 또 내려가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와, 개엄 하나 때렸다고 너 내려가라. 저는 진짜 충격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걸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와.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계엄에 대한 정확한 감각이 없어요. 계엄이 뭔지 잘 몰라요. 계엄이 뭘까요? 한국말로는 이 계엄이 잘 안 들어와요. 아, 그죠? 말이 좀 어렵죠. 좀 어려워요. 오. 네. 계엄이란- 독일 말로는 쉬워요. 어. 독일에선 이걸 크릭스 레히트 이렇게 하는데요. 네. 크릭이 전쟁이에요. 오. 레히트가 법이고요. 전쟁법 혹은 전쟁권을 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국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루어서 지배하겠다. 국민을 완전히 전쟁 상태로 몰아서 국민을 적으로 삼아서 지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런 정말 가장 나쁜 짓입니다. 가장 나쁜 짓이죠. 네. 네, 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네. 총뿌리를 겨루고 실제 대한민국 형법에 가장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엄한 법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지금 특히 그러면 20대 남성들의 이런 경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네네네네. 네. 첫 번째는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해요. 세계적 추세라. 예, 그걸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지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한 10년 동안 여성들이 점점 진보적인 젊은 여성들 20대까지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요. 남성들은 보수화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처럼 극단적으로 보수화하는 경우를 보이는 나라는 없어요. 가장 극단적으로 보수화되는 세계적 경향을 추세는 보이고요. 맞는데 우리가 맞아요.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가고 있어요. 극단적이에요. 제가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으면 그래요? 좋겠는데 그 그림, 저걸 한번 보세요. 네, 네. 이게 뭔가요? 저 그림을 보면 저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네, 그걸 한번 보세요. 저게 사우스 코리아, 그 다음에 US, 미국, 그 다음에 저머니, 그 다음에 UK가 이제 영국이죠. 네. 이 네 나라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네. 예, 지금 보세요. 지금 UK, 영국의 경우는 저게 이제 29세까지, 18세에서 29세까지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성향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UK라고 하는 영국에서는 대체로 어떤가요? 남성이 약 진보 지수가 20에 여성이 한 40대니까 한 20 정도 차이가 나죠? 네. 그 정도가. 네, 네. 그다음에 저머니, 독일의 경우는 남성이 한 0 정도고 여성이 한 30 정도 되죠? 한 30 차이 나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남성이 0고 여성이 40이죠. 네. 40 차이 나는데 한국은 어때요? 저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그렇죠. 거예요? 마이너스 20까지 남성이 아. 내려오고요. 오. 그다음에 여성이 한 30대니까 한 50 차이 나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차이가 나는 왜 이런 나라는 그렇지? 지금 없고요. 왜? 그래서 한국형을 이렇게 하품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이 쫙 벌어졌다. 예, 입이 쫙 벌어져서 이게 하품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각한데. 왜 그럴까? 왜 이게 그럴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왜 이렇게 한국은 심할까요? 매불쇼 네. 자체 분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MB의 국정원을 우리는 그래요? 지목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예, 대해서. 아무튼 그런 이제 음모론적인 부분도 있겠죠. 음모론적은 아니에요. 네. 네, 음모론적인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구조적이고 어.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그게 뭐겠어요? 뭔데요? 결국은 네. 한국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너무나 큰 좌절감과 절망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남성들을 악마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 마. 그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사회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회학자들의 많은 분석이 있었잖아요. 88만 원 세대다. 예? 또 헬조선이다. 네. 또 얼마 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요? 예, 그 관련해서 이생망이다. 또 젊은 이들 사이에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0대 남성들이 자기들이 성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런가요? 가장 큰 것은 한국 사회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예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를 대부분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이른바 각자 도생,
승자 독식하는 이런 사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회의 아주 근원적인 구조적 모순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평등이 심하고 차별이 심한 사회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예, 대한민국의 양극화가 예. 20대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아니 해당되죠. 근데 왜 근데 20대 여성과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왜 그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거예요. 또 합니까? 그 제가 이야기, 좀 그 마음이 이야기, 급했습니다. 그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남성들이 네. 이게 심한가? 어. 남성과 여성의 대응 방식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지금 문제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으로는 너무 불평등이 심한 사회고요. 네.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경쟁. 그러한 경쟁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분노와 그러한 울분 이것을 축적시키는 사회예요. 최근에 벌써 어젠가요? 그젠가요? 지금 여고생 셋이 네네. 굉장히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난 불행의식에 휩싸여 있어요. 그건 여성과 남성이 다 똑같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불평등, 차별, 그 다음에 울분과 분노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기본 문제로 있는 것이고요. 그걸 완화해 가야죠. 거기에 가장 지금 큰 고통을 느끼는 게 젊은 세대예요. 네. 그런데 젊은 세대 안에서 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다른가? 똑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 대응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죠. 네. 왜 그렇겠어요?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예. 여성들의 경우는 훨씬 더 지금 진보적이죠. 그 진보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진보가 뭘까요? 진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앞으로 나가는 거죠. 네. 보다 나은 쪽으로 나가는 건데 정치학에서 진보라고 뭐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보를 아주 간략하게 정의를 해요. 네. 진보란 고통과 억압에 대한 민감성이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고통과 억압에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진보다. 그에 반해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권력에 민감한 사람이다. 질서와 권력입니다. 예, 보수일수록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정의를 하는데 네. 그렇게 보면 한국 여성들이 왜 훨씬 더 진보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죠. 예, 어느 나라나 여성들이 더 진보적인 이유는 여성들이 훨씬 더 고통과 억압에 민감합니다. 네. 왜 그렇겠어요?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이중의 억압을 당하고 있죠. 어느 나라에서나 예, 성적 억압과 사회적 억압 이것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하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나 여성들이 더 진보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여성들이 이 진보성이 남성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가? 그것은 한국의 특수성이 있다고 봐요.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많은 작은 성공들을 축적해 왔어요. 성공의 경험들이 있어요. 광장에서 작은 승리들을 계속 축적해 왔어요. 요번에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심지어 남태령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경험했죠. 저는 이게 한국 사회의 미래의 가장 큰 희망이라고 봐요. 네. 이러한 축적된 성공의 경험이 여성들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보적인 그러한 존재로 만들고 있고요. 네. 한국의 남성들은 성공의 경험이 없어요. 그런 거. 예, 남성들이 언제 성공을 해봤나? 계속 성공하지 못하고 이들은 말하자면 흑수저론 이런 걸 내세우면서 그러면 금수저와 맞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그들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항하긴커녕 약자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요. 그게 예.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파시스트들의 행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최근에 이 파시즘 연구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가 네.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독일 네. 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요. 파시즘 운동은 세계 몰락의
판타지를 먹고 산다. 음. 세계 몰락의 판타지. 세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가 전부 몰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상. 이런 걸 갖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체념적이고 절망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파시즘 운동에는 예, 재앙과 파국을 바라는 무의식적 소망이 깔려 있다. 그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예, 어린아이가 그렇죠. 너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죠. 내가 숙제 안 했을 때 아우 내일 학교가 무너졌으면 그렇지. 좋겠다. 이거 어린아이의 그렇죠. 마음인데. 그렇죠. 그게 성숙한 예. 그러한 마음이 되질 못하고 사실은 아하, 이거 참.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은 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약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을 일방적으로 저는 비판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깨야죠. 네. 이러한 구조를 깨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예, 이런 불평등, 차별의 근원을 깨는 네. 이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뭐 순간순간 제 각오를 자꾸 잊고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만 뭐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펜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대남들이 많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 제가 뭐 가끔 짜증을 낼 때도 있습니다만 항상 함께 가자라고 예. 손을 내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햄코 나는 너네를 버리지 않는다. 와, 이런 함께 가자. 이런 예. 말 할수록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 최용 네가 뭔데? 최용 너 욕이 막 예. 이만큼 아,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너네를 욕하지 않는다. 그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빨간불이고요. 마지막 네. 세 번째 빨간불 어, 말씀드려요. 네네. 지역주의와 될 것 같아. 이대남의 극우와 세 그렇죠. 번째 빨간불. 네, 세 번째 빨간불은 바로 강남 지역이죠. 강남 지역이요? 강남 지역, 서울의 강남 지역에서는 예, 지금 파시스트 정당의 예, 그러한 후보가 전부 승리했죠. 네. 그렇죠, 승리. 집값 전부 때문인가요? 승리했습니다. 이건 집값 때문만은 아니죠. 어. 예, 저는 강남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를 예, 그렇게 엄청난 지지를 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 심지어 56, 57% 이렇게까지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진짜 좌절입니다. 저는 네. 이것이 한국 사회에 보내는 사인은 분명하다.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 대다수가 파시스트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좌절이에요. 그러한 기득권들을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겠어요? 바로 교실이죠. 학교야. 학교에서 결국 학교. 그러한 자들을 모범생 엘리트라고 길러냈고요. 그것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한마디를 더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파수꾼은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독일 말로 하면 빌둥스비르거란 표현을 많이 써요. 빌둥스비르거. 빌둥이라는 게 교양이고요. 비르거가 시민, 즉 부르주아예요. 비르거라는 게 불어로 하면 부르주아입니다. 네. 교양 부르주아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예요. 어느 나라나. 그런데 지금 한국은 소위 지금 강남 지역에 살고 있는 자들이 대체로 네. 한국 사회로 보면 교양 부르주아들인데요. 그런 부르주아들이 교양 부르주아들이 대부분 다 파시스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졌어. 예, 저는 그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위대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나라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선거가 보여준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하시라도 예, 위태롭다. 군사 파시스트들의 또 다른 쿠데타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 위태로워.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네. 한국 사회는 위험하다. 첫째, 지역주의. 지역주의. 둘째, 젊은 극우화 극우화. 경향. 셋째, 소위 교양 부르주아들의 보수화. 이 세 가지가 저는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또 네. 우리가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교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귀결지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다음에 또 관련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네. 역시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아이고, 같습니다. 무슨 네. 김누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김누리 교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